꼬라지를 한번 씩. 봉준호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부터 최근작인 기생충까지 그의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영화 전문 채널 다크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부터 최신작인 기생충까지 총 망라하여 봉준호 감독이 바라보는 세상,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과 그의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함으로써 내 아들은 아니야. 봉준호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영화 속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에 대한 접점을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기존 영화들의 리뷰는 영상의 오른쪽 위에 표시되는 카드의 링크를 통해 감상하실 수 있으며, 이 영상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영화 기생충에는 다양한 오마주가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상당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흔들리는 도쿄의 피자박스, 플란다스의 개의 지하실의 남자, 살인의 추억의 육사 출신 할아버지, 괴물에서 표현된 수직의 계급구조, 미국의 에이전트 옐로우는 공중에, 사람들은 한강 둔치에, 희생자는 지하 수로에 연출되어 있죠. 마더에 등장한 살해 도구인 돌, 박찬욱 감독의 박쥐에 나왔던 가슴 위의 돌,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붉은 다리 아래 따뜻한 물에 사람 다리 및 물줄기 등등 봉준호 감독이 발표하는 영화들은 스토리적인 측면과 완성도 면에서 매번 새롭고 놀랍지만 내러티브적으로 그리고 연출적으로는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이라 함은 지루하거나 예상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독창적인 영화 세계를 구축하는 역할로서의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영화 속 새로운 이야기에서 새로운 인물과 상황으로 변주되어 반복되기 때문에 때로는 상징적으로 때로는 코미디로서 영화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죠. 앞서 언급한 영화 속 장면에서처럼 봉준호 감독의 변주된 반복은 그의 영화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란다스의 개에서 자동차 백미러를 박살내는 장면은 영화 마더에서도 등장하며, 플란다스의 개에서 카메라를 쳐다보며 끝이 나는 엔딩은 살인의 추억의 엔딩에서도 변주되어 반복됩니다. 봉준호 감독은 언제나 자신 스스로를 장르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인터뷰를 하지만, 이처럼 독특한 변주의 반복과 흔히 삑사리의 미학이라고도 불리는 그의 연출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작가주의 감독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만의 개성과 인장을 우리는 그의 영화에서 느낄 수 있으니까요. 봉준호 감독의 최근작인 영화 기생충은 겉으로는 희망을 말하지만 비관적으로 보이는 결말로 끝이 나게 되죠. 이쯤에서 우리는 얼핏 보기에 한없이 비관적으로 보이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봉준호 감독이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좀 더 이해해보기 위해,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시선을 공유해보기 위해 그의 영화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반복과 공통점을 매개로 좀 더 넓고 깊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부터 최근작인 기생충까지 그의 영화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바로 무력감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에선 슈퍼히어로처럼 대단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법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이 주인공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주인공들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거대한 무언가를 마주하게 되죠. 이처럼 평범한 이들이 겪게 되는 무력감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의 영화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으로서 인식하고 그의 영화를 해석하는 하나의 근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장편 영화들을 무력감에 집중하여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편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희생되는 현실 속에서 순수를 잃어버린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고윤주의 무력감, 살인의 추억은 80년대의 부조리한 한국 사회에서 범인을 잡지 못하고 놓쳐야만 했던 무력감, 괴물에는 진실을 가리는 세상과 그로 인해 딸을 잃어야 했던 평범한 한 가족의 무력감, 마더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행한 일과 충격적인 현실을 감내하기가 힘든 한 어머니의 무력감, 엄마 없어? 설국열차에선 꼬리칸부터 머리칸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사이클을 마주했던 커터스의 무력감,
옥자에는 물건과 거래라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잔인한 현실 앞에서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옥자들의 죽음을 뒤로하고 옥자와 아기만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자의 무력감이 표현되어 있죠. 영화가 희극이든 비극이든 결말이 희망적이든 비관적이든 간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으며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생충에서는 그동안의 영화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무력감을 전해주기도 하죠. 그동안의 영화들에서는 주인공의 상황과 주인공이 느끼는 무력감을 관객이 공감하게 되면서 간접적으로 감정을 전달받게 되지만 기생충에서는 기우의 감정을 공감하여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관객은 무력감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영화의 끝에서 기우는 반지하 집으로 돌아와 남궁현자 선생의 집을 사겠다며 희망을 꿈꾸지만 역설적이게도 관객들은 그러한 기우의 허황된 희망이 현실에 막힐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진짜 현실에서 오는 거대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존 영화들이 사건, 주인공의 무력감, 관객의 공감으로 이어지는 형태의 구조였다면 기생충은 자포자기한 기택의 모스부호를 통해서 1차적으로 무력감을 전달받게 되고 거기에 기우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계획까지 더해지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때문에 보는 이들에 따라서 영화의 결말이 더 강렬하게 또는 더 비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력감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을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 당연하게도 영화의 전부를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보여주는 영화 속 세상들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으니까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속 주인공들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패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적을 달성하지만 깊고 어두운 현실을 맞닥뜨려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나름의 성장과 각성 그리고 계속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다면 봉준호라는 영화 감독이 이러한 영화들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영화를 보고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과 입장, 가치관과 생각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감상과 평가는 물론이고 각자에게 던져진 질문도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질문, 주제의식이라는 딱딱한 말보다는 좀 더 근원적으로 고민하고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어쩌면 봉준호의 페이소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를 평범한 인물이 마주했을 때 그 거대하고 단단한 존재 앞에선 개인이라는 작은 존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신작인 기생충이라는 영화 역시도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거대한 사회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개인이 자본주의에 편승해서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건 역시 어려운 일이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이 이 거대하고 단단한 벽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개개인을 우리로 묶어서 모두가 함께 문제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로섬 게임처럼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손실을 보는 구조만 있는 사회가 아니라 논제로섬 게임처럼 기택의 가족과 문강의 가족들이 더 이상 한정된 밥그릇을 놓고 싸우지 않아도 되도록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논제로섬의 사회 시스템을 늘려가는 방안들을 고민해 나가야겠죠. 봉준호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한다거나 영화가 어떤 도구나 수단이 되는 것은 싫다고 말하며 영화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영화가 아닌 현실로 겪어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들이 모인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끝까지 둔에 빠진 새끼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소를 잃고 뒤늦게 외양간을 고치며 항상에 가까울 정도로 실패를 겪지만 언제나 패배하지는 않으니까요. 극장을 나와서까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 현 시대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영화 기생충,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와 그의 영화 세계에 대하여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쉽고 짧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아직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많이 못 보신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봉준호 월드를 차분히 정주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시는 모든 댓글을 저는 읽고 있습니다. 저는 다크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